예, 서비스 마케팅은 이제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이 그거를 판매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주 핵심적인 거는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핵심 서비스라 해서 콜 서비스가 달라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기업체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겠죠. 이게 브랜드가 됩니다. 서비스 브랜드, 기업 브랜드, 서비스 에서 기업 브랜드가 되죠. 스타벅스.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뭐 만나자면 학교에서 주로 만나다가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여러 군데 가서 만나다가 뭐 찻집이나 그런데 요새는 이제 주로 제가 성북동 쪽에 있는 한성대 역 5번 출구 나오면 나폴레옹제가 있고 그 옆에 스타벅스 있습니다. 글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수십 명이 항상 뭐 수십 명 있으니까 스타벅스에서 학생하고 만나면 저는 커피 잘 안 먹으니까 내가 돈 꺼내서 주면서 제일 싼 차, 그다음에 학생 커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그럽니다. 그 스타벅스는 뭐 해줍니까? 별거 없죠. 커피 맛이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좀 넓고 약간 아늑하고 PC도 할 수 있고 그래. 그 거기하고 일반 찻집하고 뭐 있어? 별거 없어요. 그죠? 별거 없어. 화장실 가봐도 그렇고 좀 널쩍하고. 근데 이국적이라는 거 하고 커피숍이 조금 사람들에게 편안한 감을 좀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합니까? 커피 마시든 안 마시든 별 얘기 안 하죠. 압박을 안 하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시간일 수도 있고 그건 새로운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각을 주고 그것이 하나 브랜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냥 뭐 커피숍이 숱하게 많죠. 8개인가 9개인가 있고 요새는 뭐 2만 개인가 넘었으면서 너무 이제 초과가 되고 그다음 커피 문화가 생겼는데 그 자체로 그러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그 브랜드화가 된 것입니다. 그 브랜드가 화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들고 시간이 들고 남하고 다르고 그것이 일관적이래야지 됩니다. 스타벅스는 신세계 그룹이 직영을 해요. 직영. 신세계 백화점에서 스타벅스 사장을 하던 분을 제가 잘 아는데 백화점에서 상무하다가 신세계 백화점에 스타벅스 쪽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걸 해보니까 좀 믿고 와서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새로 만들었다는데 전부 부럽네요.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유명한 항공회사가 그 오온의 딸이 문제가 되었고 브랜드가 많이 떨어지고 두 가지가 이제 고객이 6%인가 빠졌다. 이 여성들이 뭐 스튜어디스 하기 싫다고 했다. 그게 이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에 흠집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흠집이 나면 큰일 납니다. 기업 브랜드, 서비스가 무형성이고 비분리성이고 이질성이고 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4가지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죠. 퀵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죠. 뭐 그냥 그다음에 대리운전 서비스도 엄청나게 많죠. 그게 뭐가 다르냐. 차별성을 못 찾으니까 이제 브랜드가 안 되고 뭐 빠르다 뭐 하는데 그 차별성을 가지려면 하나의 메시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관적 있게 제공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관점이지만 그 안에서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화하지 않고서 장기적으로 그걸 제공을 해야지 브랜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브랜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인지도, 브랜드 어웨어니스. 2번째는 좋아야 합니다. 그 프레퍼런스, 브랜드 프레퍼런스. 브랜드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 모르죠? 삼성그룹은 알죠? 삼성그룹은 서비스 많이 하죠? 그죠? 삼성전자 서비스도 있고 많잖아요. 삼성 모르죠? 그 좋아할 수도 없지 모르니까 그죠? 좋아할 수도 SK텔레콤 그러면 알죠? 그죠? 근데 저기 우리 회장이 하는 무슨
무슨 ABC 텔레콤인데 무슨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저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그걸 좋아해야 돼. 알려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광고돼야 되면 오랜 기간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비스 업체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자산 원천.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와 긍정적인 강력한 독특한 브랜드의 의미. 이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선호.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브랜드 선호도죠. 좋아야 되니까. 인지도와 이미지는 그다음에 브랜드명, 로고, 심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공하는 하나의 토탈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사는 겁니다. 이 이름. 아십니까? 이 이름. 우리 서울여자대학교도 특강을 시킬 때 뭐 부르면 저도 부자학 시간에 특강을 숱하게 시켰는데 유명한 누가 온다와 아니다. 그럼 유명한 사람을 뭐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와 그러고 아니면 좀 뭐랄까 요 이름을 사는 겁니다. 브랜드 자산 구축은 주요 브랜드 구성 요새 개발, 뭐 기억용이하고 유의미하고 트랜스퍼가 잘 되고 적응이 되고 보고, 그러니까 아마존닷컴. 그럼 아마존닷컴은 어떻게 생겼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는 아마존닷컴이 그때 생겼는데 95년도에 1995년도에. 그럼 그때 어땠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마존닷컴 뭐 한 겁니까? 책을 인터넷에서 팔겠다는 생각이 차별적이 된 거예요. 책방이 없이. 그리고 팔아서 상당 기간을 적자했어요. 왜? 브랜드 못 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책을 많이 팔면서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서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팔다가 책이 많이 팔리고 오니까 다른 생활용품도 팔아요. 우리나라에 오프라인 책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적자예요. 옛날에는 아마존닷컴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는 예스24 이런 것도 없었죠. 인터파크 이런 것도 없을 때죠. 우리도. 그때는 알라딘 이런 거 없을 때. 오프라인 책방 우리나라 다 흑자였어요. 근데 온라인 생기면서 적자가 들어간 거예요. 시스템상이 변하면서. 그건 책이니까 안 돼요. 책. 책은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고 차이가 없죠. 품질이. 온라인에서 사나 오프라인에서 사나 책은 똑같은 거죠. 근데 김치는 모르는 걸로 불황하죠. 그렇죠. 김치나 뭐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전자상에서 제일 반품하는 게 이제 보송류도 그렇고 속옷류 뭐 신부 그 웨딩 드레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규격화가 안 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품질이 이상할 것 같은 거는 그건 잘 안 삽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거니까 누가 쓴 무슨 책 그러면 그냥 딱 정해진 거니까 오프라인에 온라인 그래서 규격화되면서 이게 온라인이 제일 잘 되고 아마존이 그거를 이제 해서 아마존이 이제 돈을 번 게 책으로 번 거죠. 다른 것들보다. 그죠? 그러면서 그 하면서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그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고 아직도 아마존닷컴 쓰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닷컴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크레이존닷컴 이러면 사람들이 까먹죠. 안 되죠. 그럼 아마존닷컴은 그렇게 바꿀 리가 없죠. 바꾸지 않죠. 브랜드,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를 바꾸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 그 브랜드가 관련된 회사가 거의 망해가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유명한 건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프라이드가 몸에 나쁘다 하니까 미국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KFC를 바꾼 거고 우리나라도 한화그룹이라고 했어요. 한화. 한국 화약이었습니다. 화약이라는 게 화약이 만들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리아 익스플로시브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 터지는 회사다 이러고 보니까 한국 화약그룹을 한화로 된 거고 SK가 선경입니다. 선경. 선경이라 했더니 외국 사람이 썬크형 그래서 썬크형이라는 게 이제 그 조금 나쁜 얘기죠. 젊을 때 이제 안 된다, 나빠진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러니까 이제 썬크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를 바꿔버린. 그래서 브랜드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알려진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가 어떻게부터 생겼습니까? 1960년대인가 뭐 개교할 때 61년인가 60년에 개교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교 그 기념하면서 그게 알려진 하나의 브랜드죠. 서비스 브랜드는 이렇게 구축해서 선정기준 대안개발해서 명을 만들고 소비자 평가하고 해서 이 서비스 브랜드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 우리가 기존 서비스 브랜드를 평가하는 거는 우리랑 같이 해볼 건데 기존 서비스를 뭐 브랜드를 확장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 쉽지는 않은데 브랜드 익스텐션 브랜드 과목에서는 가끔 합니다. 브랜드 익스텐션을 해서 뭐 빕스를 뭐 빕스 바이 캐러반 바이 빕스 우리 학생들이 빕스라는 거 있죠. VIPS 그 CJ 가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를 브랜드 자산, 브랜드 에셋을 평가했더니 상당히 좋더라. 인지도 높고 선호도 좋더라. 그럼 빕스라는 이름을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캐러반, 야외 캠핑 가는 사람들한테 해갖고 할 때 캐러반 바이 빕스. 그러니까 빕스 캐러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캐러반 바이 빕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주안점이 다르죠. 빕스 캐러반 그러면 빕스에 초점이 가고 캐러반 바이 빕스 하면 캐러반에 초점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그러면 초점이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여자대학교는 초점이 경영학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먼저 들어가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이렇게 된 거고. 그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는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커피숍은 지금 뭘 파는 겁니까? 이디야, 무슨 전부 다 브랜드를 파는 거죠. 브랜드 관리, 로고와 심볼을 만들고 프루덴셜 보험의 어떤 강의나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만들면 아주 해야 됩니다. 삼성생명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삼성생명의 브랜드 관리하는 회사가 삼성생명이라는 걸 소비자들한테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이 든든하다, 믿을 수 있다. 그랬답니다. 믿을 수 있다, 든든하다, 이런 아주 큰다, 이런 그거죠. UPS는 이게 아주 유명한 데죠. 요걸 로고를 약간 바꾼 거죠. 이런 건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도 병을 좀 바꾸다가 약간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100년이 넘어가죠. 이 UPS 자체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형태를 기억합니까? 말을 기억합니까? 말입니다, 말. 우리 얘기할 때 거기 갔었어. 그럼 거기가 어디야? UPS 이러지. 거기 로고. 그렇게 색깔 있는 로고 합니까?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하는 거죠. 버벌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고 난버벌일 때 형태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인터넷에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서울여자대학교 로고를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는 우리 SW라고 로고 있죠. 그걸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로 합니다. 그 학생은 어느 학교 다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의 말에 대화에 항상 용어가 되는 거예요. 용어. 유명한 MC가 왜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 ABC MC가 하는 거기 봤어요? 거기 나오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죠? 그게 브랜드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서비스 개발. 이게 신서비스 개발하면 이게 이제 브랜드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신서비스를 개발도 신서비스가 신제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했는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신제품이 훨씬 쉬워요. 왜? 눈에 보여서. 여러분이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남자친구가 있고 아직 결혼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남자랑 또 생각을 하고 그거예요. 그럼 지금 1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는 이미지가 다 알죠. 근데 5년쯤 있다 결혼할 사람 그 사람 안 보이죠. 어느 쪽이 더 이미지가 확실한 게 모른단 말이야. 안 보이니까. 신을 믿는 게 쉽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친구를 믿는 게 쉽습니까? 친구는 눈에 보여. 신은 안 보여. 제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초코파이 보여. 그죠? 구글 닥스 설문지 하는 거 보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제가 그랬죠. 우리 학생들한테 페이스북하고 네이버를 섞고 거기다 가상현실을 섞은 시스템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본 적이 없다. 이게 사람들 본 적이 없지. 없으니까. 저도 아직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그 전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전체 구조를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페일리어가 더 많은 겁니다. 왜? 또 하나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 컨택 포인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람들한테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줘야 돼요. 근데 전자적이나 이런 경우는 기계화가 도움된 컴퓨터
어시스티드든 그 서비스, 컴퓨터 어시스티드 서비스, 그 컴퓨터가 도와주는 서비스는 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하거나 어떤 제스처로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입니다. 이해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론. 적으세요. 자기 손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신서비스의 개발은 신제품의 개발보다 더 어렵다. 이유는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고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의 만남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제품 개발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차별적이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에 없는, 우리나라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생각했습니까? 획기적인 거 뭐 없어요? 로봇을 많이 만들면 로봇 서비스, 로봇 택시 서비스 어때요? 자전거처럼 생긴 로봇인데 로봇이에요. 우리 학생이 주소 딱 입력하면 집 앞으로 딱 와. 입력을 딱 해놔. 그러면 앱에다. 그럼 딱 그 시간에 와. 그리고 안전해. 보험도 들어있어요. 그거 타고 자전거에 자전거. 로봇인데. 무지하게 빨라. 택시보다 빨라. 학도 와. 되죠. 그냥 점심시간에 50점 기념관에 거기 뭐 저기 뚜레쥬를 안 가. 그냥 뚜레쥬에서 배달해주는 로봇 서비스. 그게 될까? 그러니까 될까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될까는 나중 문제고 새로운 걸 생각하세요. 혁신 서비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창출한 서비스,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개발한 이길, 그러니까 24시간 내 소화물 연배에서도 그때는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래서 그 24시간에 한다고 해놓고 된 겁니다. 제가 편의점 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들 같이 그때 관련돼서 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간 배송을 하십시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왜요? 그래서 낮에 하면 사람이 없고 막 밤에 다 있잖아. 밤엔 자잖아. 근데 주무시잖아. 그 집으로 가지고 가면 문 안 열잖아. 도둑놈인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요? 24시간 한 데가 뭐니까? 편의점 아니에요, 편의점. 그 주문을 해. 그러면 기업체가 항상 아침 한 6시,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렇게 해. 그날 밤에 가니까 내일 아침에 찾으십시오, 편의점에서. 그럼 돼, 그냥. 왜? 편의점만 그 사람이 다 입력을 하든 입력 안 하면 그 근처에 뭐 GS 25 어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패밀리마트 어디다 딱, 그럼 딱, 보강 패밀리마트 딱 어디다 이렇게 딱, 세븐일레븐 어디다 이렇게 딱. 그죠? 그거 하면 CU 거기 어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서비스의 핵심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신규 사업, 은행이 온라인 뱅킹을 도입보다 백화점이 영업용 택시, 버스 이렇게 하는 경우, 은행이 지금 온라인 뱅킹을 도입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핀테크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부 규제가 많은데 온라인 은행이 되면 사람들은 참 좋죠.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안 나면 온라인으로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성 문을 닫겠죠. 기존의 은행들이 없어지겠죠. 백화점이 영업용 택시와 버스를 하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버스하고 택시 업체들이 문제를 삼죠. 그 셔틀버스를 도입하면 버스가 안 돼, 택시도.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 세계에서 어떤 대학이 경영학 과목에 경영학 우리 세상에 하는 대학 전 세계 경영학을 가르치는 대학교가 5만 개다. 5만 개들이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중요한 거 한 1000개를 딱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언어로 다 해가지고 올려놔. 그리고 뭐 그게 제일 좋아 품질이. 그럼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가 살아남습니까? 못 되겠죠. 그런 일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 기존 시장을 위한 신서비스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뭐 항공사가 이제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거. 우리도 문자 서비스를 하고
우리도 아마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 1교시 우리 학교에서 좀 멀어 1시간 정도 1시간 반 걸리는 학생들이 있을 때 1교시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꼭 항상 주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 10시 되면 문자가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1교시 있는 우리 8,000명의 재학생 중에 2,000명이 월요일날 1교시 있어. 1, 2, 3교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날 10시에 딱 되면 문자가 쫙 가요. 내일 아침에 생활체육 수업이 있습니다. 국문과는 뭐 현대소설 수업이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뭐 소매관리 수업이 있습니다. 딱. 그렇죠? 그거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이고 탁월한. 예, 여기서 첫 번째를 마치겠습니다.